이제 일단 어쨌든 좋은 폰에다가 제가 사진 기술까지 있으면 좋겠지만 사진을 제가 이렇게 잘 찍는 편이 아니어서 주로 이제 매장은 솔직히 이제 정해져 있는데 이제 음식 사진이 어쨌든 메인이고 포커스가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음식 사진을 정말 많이 찍었죠. 포스팅을 꾸준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어떤 플랫폼에 꾸준하게 제가 신청을 하는 거죠. 뭔가 알려주신 팁을 가지고 내가 쓰다 보면 어느 순간에 되는 어떤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블로거로서 어떤 제가 쓴 포스팅이 상위 노출이 되면 그 사진을 잘 찍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당연하죠. 이게 진짜 뭐 저도 블로그 뭐 검색을 해보면은 사진이 정말 뭐 빛을 어떻게 주느냐, 네. 각도를 어떻게 찍느냐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렇죠. 좀 사진 찍는 노하우 있으신가요? 저는 별로 없어요. 그럼 어떻게 찍으세요? 그러니까 실은 저는 이제 그 체험단 시작할 때 굉장히 오래된 6년 된 구형 폰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했는데 이게 사진을 잘 찍고 떠나서 화질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생일 선물로 남편한테 나한테 투자를 해라. 새로운 폰을 화질이 좋은 거 하나 사줘라 그래서 샀어요. 이제 일단 어쨌든 좋은 폰에다가 제가 사진 기술까지 있으면 좋겠지만 사진을 제가 이렇게 잘 찍는 편이 아니어서 많이 찍었습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많이 찍어서 그 중에서 베스트 컷으로 이렇게 올렸더니 그나마 조금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사진은 솔직히 포스팅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스킬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기회가 되면 저는 사진 찍는 기술 저도 배워보고 싶어요. 그 많이라는 게 몇 장 정도? 100장 정도. 100장 정도를? 네. 그러면은 이게 딱 들어가서 가게 전체적으로 찍어주고 네. 메뉴판 찍고 네. 또 뭐 사이드 메뉴 나오면 사이드 메뉴 찍고 본 메뉴 나오면 찍고 네. 이거를 거의 뭐 7, 8장씩 네. 찍어야지 100장이 나오겠네요. 그 처음에 이제 100장을 주로 이제 매장은 솔직히 이제 정해져 있는데 이제 음식 사진이 어쨌든 메인이고 포커스가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음식 사진을 정말 많이 찍었죠. 네, 그래서 열심히 찍다 보니까 그 중에 또 좋은 컷이 나오기도 하고 또 포스팅 안에 너무 많은 사진을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많이 찍어서 베스트 컷을 뽑아내는 걸로 저는 썼었던 것 같아요. 그 리뷰글을 이제 많이 쓰시니까 요즘에 그 블로그 기능을 보면 이제 뭐 템플릿 기능이라 해가지고 이제 일정한 디자인을 해준다거나 네네네.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주어져 있잖아요. 요즘에는 네네네. 작가님도 작가님만의 뭔가 이제 틀이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뭐 다 다르게 쓰시나요? 그러니까 실은 체험단 포스팅이라는 게 실은 프레임이 있어요. 아까 말씀한 그 템플릿이 있는데 실은 그게 거의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저는 누군데 오늘 여기를 다녀왔습니다. 네. 여기 다녀 후기를 남겨볼게요 라고 하고 매장 전면에 사진을 남기고 들어가서 내부 사진 그리고 둘러보는 어떤 그런 뭐 테이블 배치라든지 하고 메뉴 찍고 그 다음에 오늘은 제가 이걸 주문했어요 라고 해서 메인 메뉴가 나오면 그 메뉴를 다양한 각도에서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 추천 포인트 뭐 이 부분이 좋았어요. 그러면서 뭐 이쪽 맛집을 뭐 찾으신다면 추천합니다. 이런 식으로 흐름이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사람들마다 다른 템플릿이 있는 게 아니라 맛집, 에스테틱 어떤 그런 흐름이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디자인 정도만 좀 다를 수 있지 그렇죠. 그 흐름은 다 똑같다. 그렇죠. 거의 비슷합니다. 그 이제 블로그를 이제 내가 만들었다고 해도 누가 갑자기 뭐 연락이 와서 써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체험단 그 사이트들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가입해가지고 거기에 그럼 이제 그 블로그 리뷰를 희망하는 업체들의 그런 모집 글들이 쭉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들이 네. 그러니까 맛집 예를 들어서 뭐 강남 맛집, 리뷰노트 이런 체험단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거기 가서 우리 동네 내가 사는 지역에 맞는 어떤 여러 가지 그 업체들이 올라오거든요. 거기서 제가 이제 선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선정을 해서 제가 이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거기에 가는 거고 너무 많기 때문에 실은 본인이 원한 뭐 100개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실은 100개가 다 되지는 않겠지만 그 중에 뭐 몇 개가 되면 또 가기도 하고 본인이 원하고 내 포스팅을 내가 꾸준히 할 수 있고 뭐 실은 글이 하나도 없거나 이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내 포스팅을 꾸준하게 뭔가 살리면서 동시에 다양한 플랫폼에 선정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선정이 잘 되는 그런 시기가 오더라고요. 근데 초반에 안 되더라도 너무 실망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안 되는 게 그래도 사람들이 좀 기대하는 그 기간이 있을 거죠. 그때 그렇죠. 이 정도 하면 좀 돼야 되지 않나라는. 그렇죠. 통상 어느 정도 하면 좀 그래도 선정되나요? 한 달 안에는 그래도 다 되더라고요. 1일 1 포스팅을 한 달. 그렇죠. 그러니까 포스팅을 꾸준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어떤 플랫폼에 꾸준하게 제가 신청을 하는 거죠. 처음에 안 될 때 좀 사람이 실망을 하잖아. 너 여기 그쵸. 너무 가고 싶었는데 안 됐어. 그러니까 떨어진 거죠. 그쵸. 대학에 떨어진 것처럼. 네.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요. 될 때까지 꾸준하게 하세요. 언젠가 어느 순간 됩니다. 나중에는 너무 많이 돼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그래요? 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런 경우를 제주에서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럼 그 리뷰 플랫폼마다 네. 뭐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차이가 좀 있나요? 뭐 대부분 다 비슷하긴 비슷해요? 한데요. 뭐 이제 만약에 초보자분들께 추천을 어떤 게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리뷰노트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제가 처음 신청을 많이 한데도 리뷰노트였고 지금도 리뷰노트 체험단을 제가 많이 선정이 됐어요. 그게 네. 왜 그러냐면 사장님들이 이제 올려주시는 것도 있고 지역뿐 아니라 구별로 굉장히 선정도 되게 디테일하게 돼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체험단을 하고 나서 그 업로드하는 게 굉장히 편해요. 다른 데는 키워드가 빠졌다든지 글자 수가 빠지면 업로드 자체가 안 되게 굉장히 까다롭게 만들어놨는데 리뷰노트는 업로드 자체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만약에 초보자분들이라면 리뷰노트를 처음에 많이 해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특정 키워드를 이제 조건을 걸어서 그게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까지도 이제 네. 어떻게 보면 검열이 되는 건가요? 네, 맞아. 그게 좀 빠지면 업로드가 안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 해보시면 상관이 없는데 초보자가 그렇게 되면 상당히 당황스럽거든요. 당황스럽죠. 네, 그래서 저는 리뷰노트를 먼저 해보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럼 리뷰노트에 실제로도 가게들도 제일 많나요? 어때요? 업체 수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다 보면은 매장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를 가야 될까 싶을 정도로 뭐 강남 맛집도 많고요. 디너의 여왕, 레뷰, 뭐 리뷰노트, 제가 모르는 체험단 플랫폼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뭐 요즘 자영업자들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이게 더 어려워서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마케팅 활동을 많이 해서 네. 이게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느낀 거는요. 장사가 안 되는 매장도 그렇게 체험단을 부르지만 네. 장사가 잘 되는 가게에서도 엄청나게 체험단을 부릅니다. 저희 이제 동네에 이제 횟집이 있는데 네. 거기 정말 웨이팅 맛집이거든요. 7년간 웨이팅 맛집인데 네. 제가 2번 정도 제가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시청을 했는데 2번 정도 얘가 선정이 됐어요. 근데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 사람들이 왜 체험단을 부르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엄청 매출이 잘 되고 하는 집인데도 체험단을 꾸준하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장사를 하시면서 마케팅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를 저는 또 그런 걸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블로그 마케팅 뭐 음식 무료로 주고 리뷰 좋게 써가지고 사람들 오게 하려는 거니까 사람들이 망해가는 집이나 진짜 맛없는 집 이런 거를 생각하기 쉬운데 네. 막상 해보면은 네. 정말 유명한 맛집들도 네. 이게 마케팅 활동이니까 네, 네. 당연히 해야지 되는 거고 네. 또 그 가게의 주인이 오히려 마케팅 밝으면 밝을수록 이걸 더 활용해서 그렇죠. 한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홍보나 마케팅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그런 일을 내가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어떤 그런 책임의식도 생기고 저는 그래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혹시 그럼 뭐 음식이나 뭐 뷰 이런 거 말고 네. 그 가게의 주인이 좀 기억나는 사례도 있으세요 혹시? 저 있어요. 네. 그 고깃집을 한번 갔는데 그 고깃집 체험단이 돼서 이제 남편하고 갔어요. 근데 굉장히 잘해 주시고 너무 참 잘해주시는 게 이제 느껴지잖아요. 딱 나오는데 체험단에게 주는 편지하고 기념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저는 그런 거 처음 네. 받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동스러워서 집에 가서 읽어봤는데 되게 깨알 같은 글씨로 사장님이 네. 저희 매장에 오셔가지고 체험단으로서 이런 홍보를 해주시고 너무 감사하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가게를 운영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방향제 같은 기념품하고 그거를 이렇게 편지에 넣어가지고 전해주셨는데 저 그때 정말 포스팅 너무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상위 노출 됐는데 네. 그러고 나니까 제가 너무 뿌듯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상위 노출이라는 거는 이제 그 특정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위에 뜨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 상위 노출은 뭐 되게 엄청 어려운가요? 어때요? 어렵죠. 네, 어려운데 실은 처음부터 잘 되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런 비법들을 한 번 한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닌데 꾸준하게 하다 보면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럴 때 엄청난 쾌감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뭐 알고리즘이나 뭐 해가지고 그렇죠. 뭐 얘기들이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 제가 얼핏 알기로는 이제 뭐 사진 몇 장, 뭐 글자 수 몇 자 써야 뭐 이런 것들이 실제 존재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여러 가지 로직들이 네. 섞여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썼을 때 100% 됩니다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같이 쓰는 그 블로거들의 지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섞이는데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고 쓰는 것보다는 뭔가 알려주신 팁을 가지고 내가 쓰다 보면 어느 순간에 되는 어떤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블로거로서 어떤 제가 쓴 포스팅이 상위 노출이 되면 그거는 사장님들도 엄청난 어떤 메리트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저를 다시 한번 찾아주시고 저한테 한 번 더 오면 어떻겠냐라는 어떤 그런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 어떤 블로거를 하는 입장에서 상위 노출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한 번 더 오라는 거는 이제 포스팅이 되고 나서 개인적으로 연락 온 건가요? 네, 연락이 오기도 하고 또 이렇게 선정을 하면 네. 제가 이제 또 뽑아주세요. 된 사람인데 다시 또 지원했을 때?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 글이 너무 좋아서 제가 더 뽑았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시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럼 저는 또 고마워서 더 열심히 쓰게 되죠. 그럼 그게 어떤 부분이 좋아서 그런 반응이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솔직하게 네. 있는 그대로, 그리고 사장님이 열심히 하시면 그 열심히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가게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썼을 뿐인데 또 그런 것들을 사장님이 읽으시면 또 이렇게 느껴지시는 에너지가 있어서 그런가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아까 이제 뭐 서로 윈윈하고 뭐 서로 이제 고맙다는 얘기도 하고 했지만 네. 또 반대로 이게 좀 뭐 사이가 좀 안 좋아지거나 갈등을 빚거나 이런 거는 없나요? 그런 거는 없어요. 없어요 그런 네, 거? 없었고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한 9개는 사장님들이 너무 친절하세요. 근데 가끔 보면 살짝 무뚝뚝하신 사장님들이 있거든요. 아 방문했을 때? 그렇죠. 아. 그냥 뭐 사장님 여기 좀 사진 찍겠습니까? 그러세요. 약간 무뚝뚝하신 사장님들이 계시는데 그럴 때 저는 절대로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더 열심히 찍고 음식 갖다 주실 때 감사합니다라고 밝게 인사를 하고 정말 더 싹싹하게 해요. 그리고 나갈 때 사장님 음식 너무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라고 하시면 사장님이 웃어주시면서 안녕히 가세요라고 인사를 또 해주시더라고요. 네. 네네네. 그래서 뭐 웬만한 사장님들 다 친절한데 네. 혹시라도 살짝 그런 약간 무뚝뚝한 사장님이 있을 때는 저는 더 친절하게 예의 바르게 하고 오시면 또 마지막 인사는 또 잘 해주시더라고요.